동남아 시장에서도 실패를 거듭해 철수를 한 상태이고, 북미나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아예 맥도 못 추고 있었던 게 우리 게임업계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게임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셧다운제를 논의하면서 게임이 악이라고 주장했던 강경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가 만들 수 있는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의 가능성, 그 시장에 관해서 공부를 가장 진지하게 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렇게 감히 잡으려 합니다.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창의력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게임업계의 자세와 풍토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지원 육성 그런 부분도 있고, 당분간은 이 규제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산업은 자율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지만 현재 우리 게임업계는 그 작품성보다는 내수 시장에서의 상행성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 게임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제작이 돼서 해외 진출보다는 국내 유저들 유지, 그리고 밸런스를 붕괴하는 현금 아이템 출시하는데 급급합니다. 유저들 착취해서 돈벌이하고 있는 사행성 구조라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선순환으로서 이제 구조가 변환이 될까요? 우리보다 기술과 규모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위쳐 시리즈를 통해서 성공한 폴란드의 CD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총 약 5조가 넘는 회사인데 1994년 단칸방의 게임 CD 유통, 일명 보따리 장사로 시작을 했답니다.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작품성을 인정을 받고 유저 친화적인 정책과 해외 시장 진출로 대규모 회사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그 CD를 선물했다는 회사입니다. 저는 현재 게임 산업의 미래를 독창적 작품성을 많이 가진 인디 게임 개발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어몽어스, 국내의 배틀그라운드 등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소규모 독립회사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인디 게임을 유저들 간의 소통을 통해 지지하고 확산시켜줬던 스팀 그린라이트 같은 플랫폼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문 닫은 상태로 많은 국내 인디 개발업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네, 하지만 우리 게임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닌가요? 업계는 그리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들이 사행성 게임에 몰두해서 서비스 중단, 서브 폐쇄 등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동안 외국 게임인 오버워치가 수많은 국내 게임들을 제치고 국내 PC방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독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는 수입을 꽤나 했던 동남아 시장에서도 실패를 거듭해 철수를 한 상태이고, 북미나 유럽 같은 시장에서는 아예 맥도 못 추고 있었던 게 우리 게임업계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과 동남아 시장 수출이 전체의 73%였고 게임 산업이 활발한 북미와 유럽은 각각 5%, 3%에 불과합니다. 국내 게임의 이런 악순환 구조는 2021년 게임 연쇄 파동 등으로 드디어 한계에 봉착했어요. 업계가 이런 고질적 병폐화 문제를 고치지 않고 더 이상
책임을 셧다운제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앤디 워홀의 팩토리와 같은 스튜디오를 제작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스팀 그린라이트가 폐지된 상황에서 국내 많은 인디게임 개발업자들은 플랫폼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업계의 지스타와 같은 플랫폼들은 현재 중국 자본의 대거 투입과 넥슨, NC, 넷마블과 같은 대규모 업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인디게임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그 본질을 잃게 되었고, 그 특유의 정경 유착으로 인해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게임 업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 규모, 기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진 폴란드도 게임 불모지에서 그 나라의 자랑으로 여길 만큼 게임 산업이 발달했고요. 서양 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플래피 버드와 같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마인크래프트, 폴아웃, 어쌔신 클리드와 같은 독창적인 프랜차이즈 시리즈들을 출시할 수 있는 인프라와 능력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제 제도나 남을 탓하지 말고 외국 마켓 니즈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인디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국가적 경연이나 스튜디오를 만들고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게임업계는 자신들을 비롯한 모든 멀티미디어 문화들을 그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맞춰놓은 틀 안에서 과금 소비하는 유저들을 자신들의 캐시카우 마냥 무시하고 착취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게임이 가져올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때가 됐습니다.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게임 업계의 과감한 방향 전환과 혁신을 주문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